네, 안녕하세요. 레티나를 발표할 김차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레티나넷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레티나넷 자체는 원스테이지 디텍터의 정확도가 낮은 이유를 분석해서 이 정확도 자체를 높이기 위한 포컬로스를 제안한 논문입니다. 여기에서 결국에 레티나넷은 원스테이지 디텍터와 동일한 속도를 유지하고 성능이 높은 모든 투스테이지 디텍터의 정확도를 뛰어넘는 성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원스테이지 디텍터와 투스테이지 디텍터를 간단하게 알아보면 일단 투스테이지 디텍터의 대표 모델은 RCNN, 페스트 RCNN 등이 있습니다. 동작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인풋 이미지에서 객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위치를 이 리전 프로포설로 찾고 그 후에 후보 영역들에 대해서 클래시파이어를 적용을 해서 어떤 객체인지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성능이 높긴 하지만 이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처리 시간이 길고 이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한 게 원스테이지 디텍터인데요. 대표 모델로는 욜로 SSD가 있습니다. 먼저 후보 영역을 따로 찾지 않고 이미지 전체를 한 번에 전체를 한 번에 스캔하면서 객체를 바로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투 스테이지 디텍터보다 정확도가 조금 낮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어, 그렇다면 원 스테이지 디텍터가 왜 투 스테이지 디텍터보다 성능이 낮은지 원인을 찾아보았을 때 여기에서는 이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래스 임밸런스가 주요 성능 저하의 원인이라고 했는데요. 원스테이지 디텍터에서는 이런 성능 저하 자체를 부트스트래핑이나 하드 익샘플 마이닝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두 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부트스트래핑은 모델이 학습을 하면서 이 점진적으로 어려운 샘플을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모델의 학습을 강화하는 방법이고 하드 익샘플 마이닝은 이 모델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이 손실이 가장 높은 샘플을 골라서 이 추가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투 스테이지 디텍터는 클래스 불균형 문제가 없는 걸까요? 클래스 불균형 문제 자체는 여기 이 기존의 RCNN 계열의 투 스테이지 디텍터에서 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 구조랑 샘플링 기법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먼저 프로포설 단계에서 이 후보 객체 위치를 빠르게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백그라운드 샘플을 좀 필터링을 해서 클래시파이어로 가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하드 이그샘플 마이닝을 통해서 이 샘플링 기법으로 포그라운드와 이 백그라운드 간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OHEM 이거는 이 어렵게 분류되는 이 어려운 샘플 위주로 미니 배치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기존 방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새로운 손실 함수 자체를 제안하는데요. 이 손실 함수는 동적으로 조정되는 다이나미컬리 스케일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이고 이게 모델이 정답 클래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손실 기여도가 점차 감소하게 되도록 만들어진 손실 함수입니다. 여기 논문에서는 이 감마가 2일 때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라색을 보시면 이 포컬로스는 기존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이제 팩터를 적용한 것으로 이 잘 분류되는 이그샘플에 대해서 손실 기여도가 좀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레티나넷은 포컬로스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만들어진 원스테이지 디텍터로 코코 데이터셋에서도 성능도 높고 훨씬 더 빠르게 작동을 하면서 기존의 원스테이지 디텍터와 투스테이지 디텍터의 단일 모델 기준 최고 성능을 뛰어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릴레이트 워크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클래스 임밸런스인데요. 이 기존의 오브젝트 디텍션 연구에서는 클래스 불균형 문제 자체가 주요한 도전 과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방법들을 조금 해봤지만 잘 해결이 되지 않았고 이게 자체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존의 사진을 생각해 봤을 때 객체가 있는 부분은 되게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배경이 많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 자체가 일단 첫 번째로 훈련 비효율성, 그리고 훈련 과정 왜곡이라는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로버스트 에스티메이션인데요. 이거는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는 모델을 만드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즉, 만약에 모델이 극단적으로 틀린 샘플이 있을 때 학습을 망치지 않도록 손실함수를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허버로스라는 손실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오류가 큰 샘플에 이 손실을 줄여서 안정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나 포컬로스는 이 접근 방식과 약간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오히려 쉽게 분류되는 샘플의 기여도를 줄이고 어려운 샘플에 집중하도록 학습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포컬로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부터 살펴보면 어, 여기에서 이 Y는 실제 클래스를 의미하고 이 P는 모델이 예측한 이 Y가 1일 확률을 나타냅니다. 이 편의를 위해서 PT를 위 공식과 같이 정의를 하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다시 쓸 수 있는데요. 여기 아까 위에서 봤던 그림 1을 다시 살펴보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여기 감마가 0인 파란색 선인데 여기에서는 쉽게 분류된 샘플이 이 밑에 X좌표가 0.5를 넘는 이 쉽게 분류된 샘플들이 손실이 0이 아닌 약간 유의미한 값들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생각했을 때 기존의 배경은 사진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쉬운 샘플들이 학습 중에 손실을 압도해서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객체 클래스가 학습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이 밸런스드 크로스 엔트로피였는데요. 여기에서는 각 클래스에 대해서 가중치 계수 알파를 도입을 해서 손실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어, 여기에서는 객체 샘플이 더 적으니까 손실을 더 크게 반영하고 그리고 네거티브 배경 샘플이 더 많으니까 손실을 줄이도록 해서 이 객체와 배경의 샘플의 중요도를 다르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컬로스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보자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큰 로스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 조금 적어지는데 이렇게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로스가 작고 그래도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쉬운 문제에 작은 가중치를 두고 어려운 문제에 큰 가중치를 줘서 둘 다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포컬로스는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쉽게 분류되는 샘플의 손실을 자동으로 낮추고 어려운 샘플에 집중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PT가 이제 클수록 더 쉽게 분류된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손실이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대비 100배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PT가 이제 어, PT가 0.5보다 낮다. 즉, 잘 못 맞춘 샘플일 경우에는 손실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으로 여전히 학습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이 클래스 앰밸런스 앤 모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객체와 백그라운드를 같은 확률로 예측하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데 실제 데이터에서는 이 백그라운드가 훨씬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백그라운드가 더 많다는 것을 모델한테 알려주고 시작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티너넷 자체는 백본 네트워크와 두 개의 태스크별 서브 네트워크로 구성이 된 단일 통합 네트워크인데요. 원스테이지 디텍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백본 네트워크는 입력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해서 피처맵을 생성을 하고 두 개의 서브 네트워크 중에서 첫 번째로 클래시피케이션 서브넷은 백본의 출력에 대해서 객체 분류를 수행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서브넷은 백본의 출력에 대해서 이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수행을 합니다. 이 두 개의 서브 네트워크는 레티나넷의 핵심 설계 요소이고 원스테이지 댄스 디텍터를 위해서 최적화로 만들어진 구조를 가진다고 합니다. 어, 여기에서 백본 네트워크로는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FPN을 사용을 하는데요. FPN은 기존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확장을 해서 이 입력 이미지를 다양한 크기의 피처 맵으로 변환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서 작은 객체부터 큰 객체까지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FPN에서 생성하는 피라미드 레벨이 P3부터 P7까지 총 5개의 피처 맵을 생성을 하며 P3은 입력보다 8배 작고 P7은 입력보다 128배 작다고 합니다. 즉, 같은 이미지를 넣어도 P3부터 P7까지 다양한 크기의 피처 맵이 나오기 때문에 작은 객체와 큰 객체까지 다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티나넷은 RPN에서 사용한 것과 유사한 이 앵커 박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각 피라미드 레벨에서 각 레벨들에서 세 가지 종횡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때 1대 2는 세로로 긴 사람 같은 객체를 탐지할 때 쓰이고 1대 1은 정방형의 물체 그리고 2대 1은 가로로 긴 약간 자동차 같은 객체를 탐지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의 서브 네트워크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클래시피케이션 서브넷은 각 피라미드 레벨 자체에서 각 위치별 객체 존재 확률을 예측하는 서브넷이고 어, 박스 리그레션 서브넷은 여기에서 이 각 앵커 박스에서 실제 객체 박스로 조정하는 값을 예측하는 그 서브넷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퍼런스와 트레이닝입니다.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레티나넷은 단일 FCN 형태로 동작을 하며 레지넷 FPN 백본과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의 서브넷을 하나로 합친 구조입니다. 탐지 과정은 이미지를 네트워크에 입력하면 FPN 피처맵에서 최대 1000개의 탑 스코어링 예측만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 검출 신뢰도가 0.05 이상인 것만 유지를 시켜서 이 NMS를 적용함으로써 탐지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포컬로스는 클래시피케이션 서브넷의 출력에 대해서 포컬로스를 사용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마가 2일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니셜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먼저 레지넷 50 FPN 그리고 레지넷 101 FPN을 백본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넷 1K 데이터셋에서 사전 학습된 가중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별한 초기화 방법 같은 경우는 클래시피케이션 서브넷의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의 초기화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앵커는 처음에 이 백그라운드 네거티브로 간주가 되는데 너무 많은 백그라운드 샘플은 모델의 학습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이 학습 초기부터 백그라운드에 조금 덜 영향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의 바이어스를 다음과 같이 초기화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파이를 0.01로 설정을 해서 처음부터 모델이 모든 앵커에 객체가 존재할 확률이 1%라고 가정을 하면서 학습을 시작하게끔 만들어줍니다. 다음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아는 확률적 경사 하강법 SGD로 학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익스피리먼트입니다. 레티너넷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코코 객체 탐지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네트워크 이니셜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 함수인 경우에는 학습 때 모델이 발산을 해서 학습이 실패를 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그 클래시피케이션 서브넷의 바이어스에서 이 파이를 0.01로 초기화하면서 학습이 가능해졌고 이렇게 초기 값을 조정한 것만으로도 코코 데이터셋에서 정확도를 높게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일반적인 방법으로 밸런스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했을 때 클래스 불균형이 완화된 걸 볼 수가 있었고 포컬로스를 사용을 했을 때 조금 더 향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OHEM과 힌지로스를 사용했을 때보다 포컬로스가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통해서 이 포컬로스가 확실히 효과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티나넷은 기존 원스테이지 디텍터인 SSD보다 약 5.9%더 높은 정확도 성능을 달성을 했고, 테스트 RCNN보다 조금 더 정확도가 향상되고, 속도는 30% 정도, 29% 정도 더 빨랐다. 그리고
레스넥스트라는 이 100일 FPN 백본을 적용을 했을 때 정확도가 정말 높은 것을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 이 클래스 불균형이 원 스테이지 디텍터가 투 스테이지 디텍터를 넘지 못하는 주된 장애물이다. 성능에 대한 장애물이다를 밝혀냈고 이를 위해서 포컬로스를 제안을 했는데 포컬로스 자체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뭔가 조정 계수를 적용을 한 이 로스를 제안을 해서 이 학습이 어려운 샘플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티나넷 자체는 완전 컨볼루션 기반의 이 원스테이지 디텍터로 설계되었으며 이게 실험을 여러 번 함을 통해서 투 스테이지 디텍터랑 비교를 해도 정확도가 높고 속도도 빨랐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네, 제가 참고한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